정부가 올해 수도권에 착공하겠다고 한 집이 약 27만 호입니다.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 실제로 첫 삽을 뜬 건 6만 5천 호였습니다. 목표의 24%입니다. 그런데 이 착공이라는 잣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스스로 고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과 숫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집을 살 생각이 없어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첫 삽을 뜬 집이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집이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착공 숫자는 몇 년 뒤의 집값과 전세값입니다. 지금 얼마나 짓고 있는지가 그때 내가 어떤 선택지를 갖게 되는지를 정합니다. 작년 9월 7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연평균으로 치면 약 27만 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135만 호는 한 해 목표가 아니라 5해를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실적과 곧바로 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책에는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공급을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인허가는 서류상 허락이고 착공은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집이 정말 지어지는지 보려면 착공으로 세는 게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를 고른 셈입니다. 그 잣대로 올해 상반기를 재보면 수도권 주택 착공은 6만 5,200여 호입니다. 연간 목표 26만 8천 호이 24.3%입니다. 반년이 지났으니 절반쯤 왔어야 하는데 4분의 1에 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7% 줄었습니다. 남은 반년 동안 상반기에 4배 가까운 속도로 지어야 목표에 닿습니다. 다만 이 숫자만 놓고 실패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대책을 더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나오던 7월, 정책의 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7월 23일 부동산 정책국민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도 평수가 커지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총 입주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습니다.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집값을 자극할지 논쟁이 있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나흘 뒤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의 용적률을 올리는 데는 신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멸실 효과였습니다. 정비 사업을 시작하면 기존 집을 먼저 허물기 때문에 새 집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오히려 살 집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세와 월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비 사업에 신중하다면 집은 어디서 나올까요? 장관이 든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허가 절차를 줄여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가나 지식산업센터처럼 비어있는 건물을 주거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린벨트를 일부 푸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향이 바뀐 겁니다. 헐고 다시 짓는 쪽에서 이미 있는 것을 고쳐 쓰는 쪽으로. 그리고 8월 7일 여당의 한 의원이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 글을 올립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폐선박을 개조해 집으로 쓰는 사례를 들면서 폐기되는 버스를 대학가 청년의 단기 주거로 쓰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세대당 5천만 원, 1만 세대면 5천억 원이면 된다는 계산도 함께 적었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야당은 청년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고 같은 당인 민주당도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글은 같은 날 지워졌습니다. 5천억이면 된다던 제안은 하루 만에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 됐습니다. 같은 8월 7일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점검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에 수도권에 5만 호 이상을 더 공급하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도심의 공공기관과 학교 유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쓰고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 대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진다면 연말 숫자는 상반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보면 되는지 3가지만 정해두겠습니다. 첫째, 연말 착공 숫자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른 잣대이니 그 잣대로 보면 됩니다. 둘째, 8월 중순 대책이 정비사업을 다시 여는 쪽인지 아니면 유유부지와 비주거 건물 쪽인지입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몇 년의 공급을 정합니다. 셋째,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두고 정부가 내놓는 근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착공으로 세겠다고 했고 상반기 성적은 24%였습니다. 그 사이 정비 사업에 대한 말은 신중해졌고 공급의 무게는 유유부지와 기존 건물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서 폐버스를 청년 주택으로 쓰자는 제안이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숫자는 연말에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같은 잣대로 다시 세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